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사동과 아버님의 협력, 함께 하신 작업에 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추론 방법, 판단 방법에 대해서 저의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실체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신의 한 수에서 영웅적인 CCTV를 공개하자 목격자 자, 알리바이의 핵심이었던 비탈에서 깨웠다. 이 사람이 말을 바꿨죠. CCTV가 공개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CCTV랑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추구하고 탐구하고 새로운 증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대조하고 이런 검증하는 작업이 연속돼야 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목격자 자 진술에서는 4시 28분에 깨웠다. Y자나무 바로 그 비탈, Y자나무 바로 그 비탈에서 A를 깨웠다.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죠. 그때 정민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고 있었던 거죠. 자고 있었는데 정민이 어딘지 모르겠고 나는 A를 깨웠다. 그래서 알리바이가 나온 겁니다. 아, 너는 사망과 죽음과 상관이 없구나. 정민 죽음과는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알리바이가 만들어진 건데, 일단은 의문이 드는 점을 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문은 뭐냐면 특정인의 의문이었는데, 신의 한 수 이렇게 특정인의 의문이 아니고 CCTV를 보면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의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 4시면 어두워요.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길, 거기 바로 옆에 산책로죠. 산책로에서는 비탈면이 안 보입니다. 저도 이런 영상 여러 번 올렸습니다, 여러분. 산책로는 평지인데, 보도인데 여기서 비탈면, 언덕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4시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혜식 대표가 누워보니까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격자 자는 친구를 찾던 무슨 이유가 있어서 거길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시간과 장소와 경위가 납득이 안 된다. 4시였고 어두웠고 거길 갈 일이 없다. 산책하면 되지 비탈질 경사 쪽을 갈 일이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가 누워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대상을 상대로 향해서 앞으로 가서 깨웁니까?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 그래서 내가 보고 간 건 아니지. 하여튼 우연히 지나다가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연히 갈 일도 없다고요. 거긴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배수구에 물 빠지는 곳. 사람이 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산책로가 별도로 있고 친구를 찾으려면 산책로로 쭉 가면 됩니다. 평지로 가면 돼요. 절대로 그 비탈질 경사면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각도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의문이 들고 일반적 의문이고 상식적 의문입니다. 그런데 CCTV까지 보니까 4시 28분에는 A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4시 28분에 깨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모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진술을 번복했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여서 잘 기억하고 있다, 깨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술을 마신 상태였다라고 말을 바꾸고, 그리고 4시 28분이었다라고 해서 4시 20분으로 말을 바꿨죠. CCTV가 공개되자 바꾼 겁니다. 이렇게도 의문이 들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말을 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또 해요.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술을 마신 부분도 큰 상관이 없고 관련성이 없고 렐러번스가 없고 시간도 내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시계를 보면서 걷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또 핑계를 댈 겁니다. 따라서 8분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다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핑계를 댔을 때 어느 말을 믿을 것인가, 그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 말한 상식적 의문을 믿을 것인지, 어느 말을 믿을 것인지 균형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느 한쪽을 손을 들게 되는 건데, 추론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추론하는 방법의 제 개인적인 소개는 뭐냐면, Y자나무에서 331 사태가 있죠. 밀거나 미는 행위랑 법적으로, 아니면 동일한 의미를 갖는 구조하지 않은 행위, 똑같습니다. 그걸 민행위로 포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행위 한 자가 한가롭게 거기 누워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A랑 not A가 아니면
동시에 양립할 수가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인간 사고의 기본적 구조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이죠. 우리가 다 매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A라는 명제랑 A가 아님, not A가 아니라는 명제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민행이 331 CCTV를 우리가 그 가능성, 굉장히 큰 믿음을 갖는다면, 여기에 큰 믿음을 갖는다면 거기에 모순되는 것은 신빙성이 약해지고 믿음의 정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즉 밀었어요. 구조하지 않았어요. 범죄자고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인자로서 강력한 의문이 들고 우리의 그런 믿음이, 그 민행위를 강력한 믿음이 탄생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 반하는 믿음은 자동적으로 그 믿음을 믿는 순간 자동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즉 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의식,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Consciousness of guilt. 자기 죄에 대한 의식이 있는 상태고 불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할 상태인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잤다?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자기는 몰랐다. 이 전제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격자 자랑 친구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도 왜 바꾸고 술 먹었는지 여부도 왜 바꾸고 할 말 있어 나도 할 말 있어 이런 싸움으로 가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31을 믿는다면 여기에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다른 명제는 자동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목격자가 의심되고 그렇다면 목격자가 아니다, 공개적으로 내 신원이 뭐고 내 자라온 환경, 어디서 태어나서 내가 누구고 무슨 학력과 무슨 직업과 어떤 일을 해왔고 거길 왜 갔고 나중에 어떻게 됐고 이런 게 딱 공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합니다. 공개적으로 TV에서 다큐멘터리 이렇게 찍을 때 정말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그대로 나와서 다 얘기를 해요. 숨기고 말을 아끼고 말을 안 하면 그게 범인입니다.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취지는 무수한 질문과 탐구와 모든 공개가 핵심입니다. 자유의 핵심, 자유시민, 이거 핵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질문에 답을 하고 공개하고 밝히고 생생히 그걸 안 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범인이거나 죄인이거나 방조범이거나 의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죠. 아버님의 입장문 5월 26일 날 입장문에 대해서도 아버님이 블로그에 쓰시기를 어느 언론사도 이거를 전문을 실지 않았다고 합니다. 딱 하나, MBN. 그래서 MBN한테 감사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경찰과 그 알은 30-40개? 50개 정도의 모든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매체들이 보도하고 아버님 유족의 입장은 단 하나에 전문 실은 건 MBN 하나. 그래서 아버님 감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고 별도로 제가 영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 일부는 했고 입장문 전문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탐구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다. 검증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아버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다른 친구들은 돌이켜보면 다른 친구들은 그 장소 한강 쪽에 와서 찾았다요. 실종됐으니까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제가 미국 사례 영상 올렸죠, 여러분. 모든 시민들이 동원돼서 찾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A는 단 한 번도 공원에 나오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Consciousness of guilt. 죄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이 나와요. 거기에 가면 어색하고 모든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움직임 자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기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A는 단 한 번도 공원에 나오지 않았다. 공원에 나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찾는 것도 안 했죠. 다른 친구들은 많은 노력을 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근데 A는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원도 안 나오고 찾는 행위도 안 했고 실종 사건인데도 72시간 골든타임인데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제 의식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드린 아버님 블로그의 5월 27일자
입장문과 한강 바닥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아버님이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경찰의 발표, 토양 관련된 부분을 반박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반박을 우리가 다 읽어보고 좋아요. 다 맞는 말씀이고 추론이 이게 이해가 되고 과학적이고 당연히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제가 말한 기준, 즉 331 민 것이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믿음이 있다 없다, 사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색 종류, 여러 가지 모양 종류가 천차만별일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사실도 달라지고 그 믿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 사실이 있다. 색깔 종류 중에 100가지 색깔 종류 중에 45 정도의 사실이 있다. 45 정도 색깔을 갖고 있는 사과가 있다. 그 45 정도의 색깔을 갖고 있는 레드, 빨간색 사과가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정도도 100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지과학자들, 뇌과학자,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미국은 그냥 기본적으로 법학이든 심리학, 인지과학, 기타 모든 철학,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과학,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고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명제가, 사실적 명제도 여러 가지 종류로 굉장히 세분화된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정도도 세분화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걸 제가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이론도 있고 압도적으로 지지받는 이론도 있고 이런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예전에 썼는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검색하면 10초 안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종류는. 그래서 믿음은 정도 문제고, probability 가능성의 문제고, possibility 문제고 다 틀리다. 그리고 probable, possible, 그다음에 plausible 다 틀리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완전히 달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331을 믿는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기 때문에 정민이는 밀린 거고 피해자입니다. 거기서 그냥 선 상태에서 세게 밀리면 굉장히 충격이 커요, 여러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명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0도 비탈이고, 따라서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반하는 주장, 걸어서 갔다, 아니면은 10m까지 강, 아니면은 자살을 했다, 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아무 의미가 없는 발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버님은 과학적인 반박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이걸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는 막 애매하게 표현을 쓰다가 결론적으로는 10m 흙만 딱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 이거죠. 걸어갔다면 흙이 섞여 있어야 됩니다. 흙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10m 흙만 딱 나왔다?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반박을 아버님께서 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발표다. 여기에 아버님이 제가 말씀드린 Law of Non-Contradiction, 모순율, 인과율, 모순율,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핵심입니다. 331이 사실이기 때문에 331에 반하는, 자살했다거나 자진해서 걸어 들어갔다, 자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치명적으로 거기서 상처를,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밀림을 당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양말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한 3분 동안 332 따라 내려가고 332 혼자 올라온 335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이제 미사동 채널과 관련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 의미가 없다. 이런 거는 331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218 사진, 그래서 아버님이 218 얘기를 하셔서 어제나 엊그저께 새벽에 올리셨죠. 여기에 대해서 제 채널에 많은 댓글분들이 이런 게 올라오고 계신데, 카이스트가 어쩌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사진 조작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과학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카이스트 개발, 카이캐치라는 곳에서 집중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니까 색깔이 이렇고
진짜인 부분, 진정한 부분, 아닌 부분 막 나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제가 헛소리라 얘기할 수 없죠. 저는 반박을 하려면 이걸 분석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분석을 하지 않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분석한 카이스트, 뭐 카이캐치, 여기 벤처 이분들 이걸 분석한 사람들을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법에서는. 근데 저는 질문을 못 하잖아요. 이거를 분석한 사람한테 1000가지, 2000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결과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2 사진 조작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당연히 조작이 아니죠. 왜냐? 182 사진 찍으신 분이 직접 나와서 모든 연락을 하면서 모든 걸 공개하고 자기 핸드폰에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자기가 찍은 경위,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모든 1000가지 명제를 이분은 공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카이캐치? 아무튼 이 벤처 이것을 올린 유튜버든 이걸 분석한 사람 질문을 제가 못하잖아요. 2000가지 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뭘 믿는 거다? 모든 걸 공개한 1000가지 명제를 공개한 사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어떤 여성의 어떤 아기를 돌보고 요리를 하던 저녁 준비를 하던 여성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7가지의 자상, 목 한 부위에 7가지의 자상, 칼에 의한 상처가 있고 목의 3분의 1은 끊길 만큼 칼질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 공안이 조사를 하고 여기 떡하니 뭐 공문서 어쩌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판사의 검사의 처분이 어떻고 공무원이 어떻고 다 개쇼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검증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에서 통보가 왔고 중국 공안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7개의 자상이 있고 목의 3분의 1이 잘릴 수가 있느냐. 자살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억울해했는데 중국도 검찰이 있죠. 검찰이 재수사를 했는데 똑같이 결론이 왔다. 공안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검찰이 뭘 합니까? 시진핑 옆에 뭐가 있다? 중앙무장경찰이 있다. 이게 모든 걸 군대까지 정치위원, 군대, 검찰, 법원까지 전부 중앙무장경찰이 다스립니다. 중국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지금 공안이 이걸 다 했는데 그 공안도 중앙무장경찰 밑에 있어요, 여러분. 2명씩 정치위원과 중앙무장경찰의 핵심 간부 2명을 전국에 내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검찰의 영어 이걸 분석한 영어 원문 논문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분석한 거 보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검찰의 재수사 결정도 똑같다. 자살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썰을 풀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썰을 풉니다. 썰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썰 같은 거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썰이 뭐냐면 근거가 있다 없다 따지면 근거를 내겠죠, 이 사람들은. 그럼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 이걸 분석한 5명이라고 하는데 중국 전문가, 법의학 이 5명에 대해서 저는 한 사람에 대해서 2000가지의 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라 이렇게 유가족이든 반박자가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증거 공개도 아니고 사진 공개도 아니고 5명에 대해서 질문을 못하게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못하게 하면 아까 218 사진 조작 얘기 보셨죠? 그 카이캐치? 아무튼 그 벤처 분석가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못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3분의 1이 목이 잘렸는데 자살이다? 이 공안, 이 조사한 그 다음에 검찰, 이 조사한, 그 다음에 법의학 전문가 5명? 제가 질문을 못 하잖아요. 사진도 없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 말 믿으라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럼 못 믿는다 이겁니다. 그럼 뭘로 간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할 때 3분의 1 목이 잘리도록 7번을 자기가 찌릅니까?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자살된 경우 이례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근데 공안이다? 아무것도 공개 안 한다? 질문을 못하게 한다? 누굴 믿죠,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으로 써내려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JTBC에서도 이 3시 30분까지는 같이 있었다. 이제 이때는 많은 사람이 속고 있었죠.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찰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전에도 속았고 모든 게 드러났는데도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쟁점은 이때까지 둘 사이에 다툼은 없었다라는 게 공통. 둘 사이에 다툼은 없었죠. 그래서 입장문, 원앤 파트너스 1차, 2차 입장문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다툼은 없었습니다. 근데
들어 눕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죠. 218 들어 같이 겹쳤잖아요. 다툼은 없었지만 신체 접촉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거는 뭐 신체 접촉이라는 게 깨우려고 했던 거든 뭐 큰 문제 없지 않느냐. 사람들 많은데 그렇다 치고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았지만 일단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둘 사이에 다툼은 없었다. 목격자의 공통된 진술이다. 밀어서 떨어뜨린 거는 뺐잖아요. 쟁점을 빼고 쟁점화 시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격자들의 공통된 목격자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다툼은 없었다라는 말이 그럼 밀었던 거를 고려한 거냐? 민 거는 신체 접촉 아니냐? 다 못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CCTV 보여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 후진국. 그래서 제가 FBI 이번에 영상 개비 사건, 그 브라이언 론드리 사건 제가 계속 올리고 있죠, 여러분. 국민이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 기존 언론에서 둘 사이에 다툼은 없었다? 민행이 뺀 겁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쟁점화시키지 않고 그걸 논외로 하고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엉뚱한 이야기. 민행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사벌 그때 정민이 여기서 시신 볼 때 예, 정민이 양말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왜 그건 다 저는 머리 보느라고. 네, 아버님께서 중요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신을 봤을 때 양말 부분을 보셨냐, 신발 쪽을 보셨냐. 아버님 못 보셨다 합니다. 그 이유는 머리 쪽에 집중하시느냐고. 충분한 시간을 준 게 아니죠. 몸의 다른 부분도 못 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머리 부분을 보시느냐고. 그래서 신원 확인한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얼굴만 확인하라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덮고 있죠. 근데 그거를 다 보실 수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을 못 보셨다고 하니까, 양말 부분 못 보셨다 하니까 저는 그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을, 다른 신체 부위들을 다 못 보실 수 있다. 아버님이 다 확인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버님은 머리 부분만 보셨다 하는 겁니다. 머리와 얼굴 부분만. 신원 확인 목적으로 얼굴을 공개한 거를 아버님은 당연히 그때 이제 머리 부분, 다른 부분을 못 보신 거죠. 머리 때문에. 신원 확인만 하고 발 덮어요. 머리 상처를 계속 보느라고 네. 발을 못 봤어요. 아니 원래 신원 확인만 하고 네, 지금 그래서 저도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아버님이 공개해 주셨고, 그리고 아버님 얼굴 이야기, 그때 아버님 인터뷰 이야기에 대해서 엉뚱한 변호사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기존의 큰 언론들과 자발적으로 공개를 목적으로 인터뷰하시고 사진을 공개하신 거예요. 그거를 뽀샵을 제가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또 있고, 황당해서 제가 뽀샵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공개적으로 SBS 인터뷰한 거, 다른 데서 인터뷰, YTN 인터뷰한 거를 그냥 지금 남아있는 거를 그대로 캡처해서 거기에 제가 아버님 거 소개해드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넣은 거지, 뽀샵이든 뭐 조절이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호사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버님의 초상권 침해니, 아버님 자발적으로 국민한테 기존 언론과 공개하신 거예요. 그리고 폭행, 성추행 기준 동의, 인격권 침해,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기타 모든 이런 저작권 관련된 침해의 핵심 기준은 뭐다? 동의. 살인은 좀 애매한데, 내가 폭행으로 처벌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동의. 내가 맞는 걸 동의했으면 처벌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동의가 얼마나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다 지금 빼가고 있는데, 전체주의적으로 가면서 동의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동의. 사회계약설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간 근본적 이론도 핵심 뭐다? 동의입니다. 너와 나가 동의해서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거기에 핵심적인 하나를 넣었다. 뭐냐면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달라. 이게 사회계약설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이 탄생한 거고, 메이플라워가 미국에 온 거고, 이렇게 무조건 동의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청구하는 것도 동의. 국회의원이 우리를 대신해서 입법하라. 동의입니다. 그래서 동의의 의미인데, 아버님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자발적으로 공개를 한 거를 왜 아버님의 인격을 침해하느냐 이런 말이 막 올라와서, 제가 한 분이 아니고 계속 이런 분이 막 의견을 돌려요. 법도 기본도 모르시는 분들이 법을 안다고 지금 계속 그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발 덮는다고요. 거기서 내 아들이랑 자꾸 또 한 번 해줄게. 됐어요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10m
가서 진흙을 묻혀서 와서 물에 흔드니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깨끗하네 하셨죠. 이 이야기는 10m에 있는 진흙을 물에 흔들면 착색, 색깔이 안에 깊숙이 배이지 않는다. 착색이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도 쓰시고 계세요. 다른 영상에서 저 분께서. 따라서 아버님도 깨끗하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뭐냐면 진흙은 물에 쉽게 어떻게 표현해? 쉽게 나간다? 쉽게 나가기 때문에 착색이 잘 되지 않는다. 진하게. 정민 사건에 있는 그 양말처럼. 예. 아버님 그걸 확인하고 계시죠? 이렇게 검증하신 걸 확인하셨습니다. 네네라고. 예, 또 계속 확인하고 계시죠? 이 실험을 가장 주안점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고물도 오셨죠? 일단 그 친구분들 도와줬을 그래서 거예요. 근데 여기 그때 어머님 데려오다 쓰러졌어요. 근데 그 새로운 사실인데 이것은 뭐 이 쟁점과 상관없지만 정민의 어머님께서 그날 쓰러지셨다 합니다. 아버님은 근데 이제 다른 부분 때문에 경황이 없으셨죠. 그런 유족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유족을 비난을 해요. 그러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애. 여기 한강물에 와서 아주 자꾸 쳐갖고서 죽어야 돼. 그 정도 인격들이면. 그리고 그 어머님이 그날 쓰러질 정도로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쓰러지신 거죠. 안타깝고. 그리고 햇빛둥둥섬 설에서 달빛광장 이걸 조성하면서 네. 저런 건물들 큰 대형 건물 3개를 조성하면서 저기서 그렇게 병목 현상이 생긴 거야 아버님. 예. 5차선이 3차선을 줄어들 금방부터 물이 막히잖아요 차가 한 예. 차선. 근데 이걸 내려가는 물이 저쪽에 부딪힌 애들이 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리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쪽에 그러니까 저쪽에 부딪힌 애들이 역류하고 여기 있는 애들이 세게 가다가 여기 들어오는 애들은 그냥 계속 돌았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서해안으로 빠졌지. 그러니까 정민이는 항상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안 벗어난 게 맞죠? 예, 아버님께서 중요한 아버님의 인식, 아버님의 주장을 말씀하셨죠. 여길 안 벗어난 게 맞다. 5일 동안 여기 있었다 이거예요, 아버님. 그 차종욱 그분 우리 핵심 영웅 그분이 아니었으면 정민 시신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저쪽 A가 원하는 경찰이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영웅 시신을 발견하신 분 차종욱 그분 주장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안에 있었다. 제 주장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저는 밀었을 때부터 그날 3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티셔츠 부분 아시죠? 티셔츠가 그걸 버렸죠. 신발도 물에 젖었을 신발. 따라서 여기에 갇혀 있었다. 여기에 시신이 계속 있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지금 병목 형상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이론과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특수하다. 아까 말씀드린 세비섬 등등으로 여기가 갇힌 거죠. 여기는 그래서 물이 한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좀 틀립니다. 저렇게 갇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죠. 큰 조형물이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게 떠내려가지 않은 거니까 신의 선물이죠. 정민의 선물이죠. 선물이라기보다는 정민 시신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늘이 도운 거죠. 그래서 방금 아버님 목소리 들으셨죠? 여기에 갇혀져 있었다. 항상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안 벗어난 게 맞죠? 여길 안 벗어난 게 맞죠. 아버님도 인식이 같습니다.
누워있을 때 안 보이죠? 누워있을 때 안 보이죠. 보였어요? 누워있으면 안 보여요. 누워있으면 안 보여요. 예, 아버님 인식과 주장이 드러났습니다. 누워있을 때 안 보여요. 제 주장도 당연하게 똑같고요. 현장 검증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누우면 잠깁니다. 시신이 잠겨요. 안 보입니다. 아무도. 그래서 발견이 안 된 거고 5일 동안 저기 있었고, 그리고 5일 하늘의 도움으로 그 구조사님이 강아지 자꾸 죄송합니다. 그 개를 통해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님의 이 부분에 관해서 아버님의 블로그를 제가 누구나 그렇지만 다 읽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입장을 저는 정확히를 제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블로그에는 정확히 명시적으로 안 써있기 때문에. 근데 아버님께서 오늘 저기에 갇혀 있었고 정민이는 저기에 누워 있어. 누우면 안 보인다. 그리고 따라서 그렇다면 저기 10m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고요. 자살이다,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10m까지 갔다, 자발적으로 갔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 황당한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331과 말씀드린 331과 연결되는 밀어서 물에 들어갔고, 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익사시킨 거죠. 익사라고 하기보다 어떤 거냐면 정확히 어떠한 게 치명적이고 어떤 게 더 큰 죽음의 원인이 되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행위가 있었고 구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민이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저 물속에 들어갈 때 타인이 개입했다. 타인은 A가 개입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degree of belief, 믿음의 정도는 conviction 수준, 상당히 높다. 최고위 수준. 믿음의 정도가 있는데 이 믿음의 정도는 상당히 높은 걸 convi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엄 웹스터 사전, 이런 유명한 옥스퍼드 사전 이런 데 보면 conviction의 정의가 나와요. belief의 정의도 나오고 impression, 그 다음에 knowledge 정의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뭐 proposition이든 기타 이런 거를 정의를 기본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빅션 단계다. 저는 컨빅션 단계다. 따라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믿음이다. 저기서 신발을 버리고 셔츠를 버린 이유도 그거고, 무릎에 상처가 난 것도 그거고, 그 이후에 모든 거짓말과 허위 진술과 모든 것이 다 이거 관련된 거죠. 따라서 아버님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동일하게 정민이는 저기 있었고 5일 동안 저기 있었고 저기에 들어간 것은 비자발적이며 타인이 개입한 거죠. 그리고 A가 현재 유일한 용의자 수준을 넘어서 A가 저렇게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저는 그렇게 나는 믿는다. 그 증거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그 다음에 알리바이가 있지 않느냐, 기타 그 알리바이가 다 깨졌잖아요. 알리바이가 같이 누워 있었어요. 2시부터 뭐 4시 몇 분까지 이것도 다 깨졌잖아요. 331로 깨지고 218로 깨지고 다 깨지고 있잖아요. 목격자들도 안 나타나고 의심스럽고,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 쪽 증거들은 더 확보되고 더 강화되고 모순이 없잖아요. 저쪽 증인들은 다 무너지고 있고 우리 측 증거라든가 CCTV라든가 331부터 406까지 전부 일관되고 일치되고 모순 없고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강한데 전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저쪽은 그런 것도 없고 그나마 내세운 알리바이라든가 기타 모든 게 다 허위 진술 다 깨지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걸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그래서 정민이가 저기 누워 있었다 5일 동안, 그리고 거기에 개입한, 그렇게 누워 있었던 건 자살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돌아온다라고까지 다른 친구랑 카톡 한 게 드러났잖아요. 돌아오겠다, 게임하려고 돌아오겠다. 기타 자살하려고 했던 건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괴로워하거나 유서가 있거나 일기장에 쓰거나 다른 사람과 관련된 힘듦을 얘기하거나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런 걸 보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걸 기준으로 봐도 그런 게 전혀 없고, 돌아오겠다라는 오히려 카톡이 있고 친구랑 나간 것도 불러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기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고 한 거는 너무 길어지고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에 개입한 정민이가 비자발적으로 저기 들어가서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워 있었는데, 거기에 개입한 것은 단 한 사람이 단 이유만으로도 A가 문제가 되고 A가 가장 유력한데, 거기에 더하여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에 더하여
다른 게 엄청 많다는 거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따라서 미사동의 의견, 아버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기존 생각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